여러분, 나는 젊었을 때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시찰하러 갔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곳은 북유럽의 한 기계 부품 공장이었고 새벽 공기는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차갑게 올라오고 있었으며 기계들이 깨어날 준비를 하며 낮게 진동하는 소리가 바닥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파견된 젊은 엔지니어 한 명과 함께 공장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엔 똑똑했고 자신감도 있어 보였고 숫자와 기술에도 강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가 내 옆에서 투어 책임자에게 설명을 들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누가 책임을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방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큰 불안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피하는 말버릇은 기술 부족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른이 된 이후에 이런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도 신뢰가 생기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도 그에게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가 설명하던 도면에 작은 오류가 있었고 공장 측 임원이 조심스럽게 혹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또다시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제 실수는 아닐 겁니다. 나는 그 순간 공장 내부의 기계 소음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그 자리에서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누가 실수를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누가 먼저 해결하려 나서는지야. 그런데 그는 내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말버릇이라는 건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공장과의 초기 기술 협력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팀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뒤처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엔지니어의 태도였습니다. 공장 기술이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태도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버릇은 결국 사람에게서 신뢰를 빼앗아가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보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말버릇은 결코 사소한 버릇이 아닙니다. 말버릇은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고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기술보다 앞서는 것이 말버릇이고 경험보다 무서운 것이 말버릇입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순간을 모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 평생을 망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든 기술이 부족해도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인생의 중요한 자리는 맡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책임 회피형 말버릇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말버릇은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하고 더 빨리 주변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는 내가 사막 한복판에서 직접 목격한 가장 파괴적인 버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1970년대 중동 프로젝트를 맡으며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던 시절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모래 위에서 불길처럼 솟구치고 밤에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텐트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몸속까지 파고드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플랜트 건설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고 매일이 위기이자 전쟁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한국에서 파견된 회계 담당자 한 명과 함께 일해야 했는데 그는 숫자에는 정밀했고 문서 처리도 빨랐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안 됩니다. 망할 겁니다. 이번 달은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실패를 예언했고 상황을 분석하기도 전에 먼저 절망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가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버릇이 단순한 조심성이 아니라 체질처럼 굳어버린 비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재 수급이 늦어져 전체 일정이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그날따라 더 거칠었고 공사장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끝입니다. 일정은 회복 불가입니다. 예산도 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주는 공포를 아십니까? 아직 해결 방안을 찾지도 않았는데 책임자들과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가 현장 전체의 공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단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 이 말버릇은 사람을 죽이는구나. 프로젝트를 죽이고 분위기를 죽이고 결국 스스로의 운명까지 죽이는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말게.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며 어두운 목소리로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는 그 사람의 미래 전체를 규정하는 예언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재를 우회 조달하고 인력 배치를 재구성해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일정은 되살아났고 예산도 기적처럼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해결된 뒤에도 그는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안 될 겁니다. 이번엔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말에 가장 먼저 설득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자기 뇌부터 움직이지 않고 망했다고 말하면 해결책이 보여도 보지 않게 되고 끝났다고 말하면 열려있던 문마저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결국 그 회계 담당자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교체됐습니다. 그는 유능했지만 말버릇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력은 괜찮았는데 왜 늘 스스로 미리 무너졌을까?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다. 말은 미래를 예언하는 힘이 있고 비관은 그 예언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부정적 예언형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어떤 팀에서도 중심이 될 수 없고 어떤 조직에서도 오래 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일의 방향을 꺾고 사람들의 마음을 꺾고 결국 스스로의 가능성까지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버릇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나조차 경악했던 국제협상장에서 직접 목격한 더 위험한 말버릇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남 탓을 습관처럼 하던 한 통역사 때문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수많은 협상을 해봤지만 1980년대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 임원들과 마주 앉았던 그 회의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회의실은 나무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창밖에는 잔잔한 겨울바람이 흩날리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설계 도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중형선체에 일본의 특수 엔진 시스템을 통합하는 협력을 성사시키는 일이었고
이 계약은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나는 통역사를 대동의 회의에 들어갔고 그는 젊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일본 임원들은 존중을 담아 질문했고 우리는 그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일본 측에서 기술적 검토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통역사가 번역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저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 그런 겁니다. 저희 쪽 잘못은 아닙니다. 나는 처음엔 들으면서도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의심했습니다. 협상 중 어느 한쪽이 책임을 떠넘기면 분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냉각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역사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문제의 본질보다 누구 탓이냐를 먼저 말했고 무엇을 해결할지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가리켰습니다. 말버릇이었습니다. 습관이 몸에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말게.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탓이 아니야. 하지만은 그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회장님, 그냥 사실을 말한 겁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사실을 말한다는 명목 아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버릇, 그것이야말로 협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일본 임원들은 점차 표정이 굳어갔고 대화의 톤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그 미세한 온도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말버릇 하나가 테이블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오후 늦게 찾아왔습니다. 일본 기술이사가 도면의 한 오류를 지적하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통역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건 저희 팀 실수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준 데이터가 틀린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진 순간 공기 전체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즉시 통역을 멈추게 하고 직접 일본어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임원들은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남 탓을 먼저 하는 버릇을 가장 싫어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났고 그들이 나가며 남긴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책임을 나누지 못하는 팀과는 미래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It is a putting 무르보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분노와 동시에 깊은 각성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통역사의 태도 때문이었고 각성은 말버릇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남 탓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넘기는 사람은 문제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기회를 잃고 배울 기회를 잃은 사람은 결국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 말버릇 하나가 그렇게 인생을 가둡니다. 나는 협상 이후 그 통역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 탓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느냐로 평가받는 거야.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버릇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을 안 해도 잘못된 사람 취급을 받게 만들고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며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 탓하는 말버릇은 결국 신뢰를 빼앗고 미래를 빼앗고 마지막에는 사람 자체를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버릇에 더 무서운 형태가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사람을 비웃고 냉소하는 말버릇입니다. 나는 국내 조선소 협상장에서 그 말버릇 때문에 한 젊은 관리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잃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사람의 재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태도의 냄새라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기술은 가르치면 되고
경험은 쌓으면 되지만 태도는 바꾸기 어려운 탓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특히 한 가지 말버릇이 조직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사람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비웃음 냉소형 말버릇입니다. 나는 이 위험한 버릇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를 국내 조선소 협상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큰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고 회의실 한쪽에서는 선주와 기술팀이 긴장된 얼굴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바다에서는 겨울바람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와 엔진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젊은 관리자가 한 명 배석해 있었습니다. 그는 성능도 좋았고 보고서도 빠르게 작성하는 유능한 인재였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에이, 그게 뭐 대단한가요? 그건 원래 그렇죠. 몰라서 그러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같은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단순한 농담인 줄 알던 시니어 엔지니어들도 시간이 지나며 표정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리고 무시는 냉소로 변하고 냉소는 결국 관계를 해칩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선주 측에서 새로운 보강제 적용에 대한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혹시 이 방식이 안전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질문은 매우 정상적이고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관리자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을 다 하십니까?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상대가 진지하게 묻는 질문을 비웃는 태도, 이것만큼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없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감했습니다. 협상은 존중으로 시작해 신뢰로 이어져야 하는 법인데 그는 단 한마디로 그 기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대의 걱정을 비웃으면 안 돼. 저분들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봐. 그러나 그는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별거 아닌 걸 너무 걱정하시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냉소형 말버릇의 무서움입니다. 본인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무시로 받아들이고 본인은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공격으로 느끼고 본인은 웃으며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마음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아버립니다. 냉소는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며 결국 관계 자체를 닫아버립니다. 회의 말미에 선주 측 대표는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술은 좋습니다. 품질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 관리자의 태도는 걱정됩니다. 저런 사람과 수년 계약을 함께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크고 품질이 뛰어나도 사람 한 명의 태도가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계약은 바로 파기되지는 않았지만 보류됐고 결국 몇 달 뒤 다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회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말버릇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 관리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건 계약이 아니야. 신뢰야. 신뢰는 한 번 비웃으면 돌아오지 않아. 그는 침묵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기술보다 강하고 실력보다 오래가고 말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냉소형 말버릇입니다. 사람을 낮게 보고 대답할수록 본인의 높이는 낮아지고 상대를 비웃을수록 자기 인생의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냉소는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냉소는 지는 사람의 습관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웃으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젊은 관리자의 말버릇은 결국 그가 맡을 수 있었던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능하긴 한데 저 태도는 좀 여러분 이 말이 붙는 순간 인생은 이미 한 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냉소형 말버릇보다 더 화려해 보이지만 더 파괴적인 말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풍형 말버릇입니다. 나는 유럽 투자자 미팅에서 그 버릇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 기회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제안을 받고 또 수많은 제안을 거절해 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 상대의 눈빛, 문을 닫을 때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한 도시에서 있었던 미팅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밖 골목길의 돌바닥에는 빗물이 얇게 고여 은색 빛을 반사하고 있었으며 미팅룸 안에는 오래된 가죽 의자에서 나는 묵직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젊은 사업가 한 명과 함께 유럽 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열정도 있었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허풍형 말버릇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실제보다 크게, 경험보다 과하게,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그날 그 버릇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유럽 투자자들은 매우 차분하고 신중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실제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력 확보는 안정적으로 가능합니까? 리스크 관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모두 기본에 해당했고 정직한 답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업가는 마치 스스로를 크게 보이고 싶은 듯 굳이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힙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유럽 시장까지 단숨에 잡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의 끝마다 자신감이 아니라 과장된 기대와 비현실적인 확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허풍의 무서움은 당장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허풍은 전문가의 눈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빨리 들켜버립니다.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투자자 측 재무 담당자가 중국과의 공동 리스크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업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 측과 완벽히 협의했습니다. 모든 서류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숨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미 사전에 중국 측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회의실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투자자들이 나가자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더 신뢰를 줄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크게 말한다고 생기지 않아. 정확하게 말할 때 생기는 거야. 허풍은 사람을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말이 너무 부풀어 있어. 그 간극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결국 며칠 뒤 투자자 측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신중히 검토했으나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이 우려됩니다. 그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 젊은 사업가는 스스로 만든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허풍형 말버릇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당장은 자신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버릇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진실보다 약하고 실력보다 얇으며 바람보다 먼저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과장된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허풍 하나가 큰 신뢰를 무너뜨리고 작은 과장이 큰 의심을 부르고 작은 거짓말 하나가 큰 기회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말이라는 것은 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신뢰는 유리처럼 금방 금이 가는 법입니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 정확한 사람을 좋아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 허풍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허풍형 말버릇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속도 쉽게 하고 말도 너무 가볍게 하고 책임도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말버릇은 또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 즉 입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1980년대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그 말버릇 때문에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한 기술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1980년대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수많은 기술자, 관리자, 엔지니어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과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기계가 밤새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이 번쩍이며 쇠판을 녹여내는 장면, 기름 냄새가 공기 속에 묵직하게 깔려있는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나는 한 기술자를 유독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머리도 좋았고 손도 빨랐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속도도 남달랐지만은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로만 하는 약속형 말버릇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약속이 쏟아졌고 행동은 그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끝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합니다. 그는 늘 약속을 쉽게 내뱉었고 그 약속은 늘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동화 라인의 핵심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는 위기였고 모두의 시선이 그 기술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에 잡겠습니다. 그의 말은 당당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기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팀을 긴급 호출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기술은 항상 변수와 싸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또다시 약속을 쉽게 내뱉는 그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늘 말에서 끝났고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말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동화 설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시간만 주십시오. 바로 업데이트하고 테스트까지 끝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고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보다 오류가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변명 이전에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약속을 쉽게 말하는데 그 약속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든다는 걸 모르는구먼.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약속은 행동으로 채워야 단단해지고 말로만 하면 가벼워지기만 해.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의 공통된 비극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2번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3번 반복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속도는 번개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조직은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그 기술자를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버릇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은 주변의 기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팀의 리듬을 깨뜨리며 결국 자신이 맡아야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의 말버릇은 장기적인 신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은 괜찮은데 너무 말이 앞선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경고입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설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이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순간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한 번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멀리 밀어내지만 반복되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립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신뢰 계좌를 스스로 바닥내는 사람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신뢰가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말뿐입니다. 말버릇 하나로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버릇 중에서도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말로만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운 탓,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즉 피해자 코스프레형 말버릇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며 그 말버릇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천천히 무너뜨리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가 많아도 끝까지 배우려는 의지 덕분에 결국 큰 일을 해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함 덕분에 조직 전체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를 자기 탓도 아닌 남의 탓도 아닌 세상의 탓으로 돌리던 사람,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살아가던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깨가 굽어 있었고 입을 열 때마다 한숨을 먼저 쉬었으며 말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왜 나만 이럽니까? 나는 원래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인생을 가두는 족쇄입니다. 1980년대 중반, 나는 조선소의 새로운 도장 공정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현장은 페인트 냄새가 공기를 짙게 뒤덮고 있었고 기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먼 곳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문제 해결을 위해 데려온 현장 감독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경력도 오래되고 기술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날 그의 말이 내 귓가를 붙잡은 순간 나는 그가 왜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만 맴돌았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도장 라인에 작은 오류가 발생하자 그는 상황을 살피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불운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맡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전에 운 탓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책임의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머리는 멈추고 마음은 다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매번 운 이야기를 하나?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원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운이 따라주지만 저는 늘 힘든 일만 골라서 걸립니다. 그 말에는 오래된 체념과 깊은 자기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연민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립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운이 없는 게 아니야. 문제를 붙잡기 전에 먼저 포기하는 버릇을 가진 거야. 그러나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나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말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형
말버릇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고 책임을 지기도 전에 이미 물러서고 가능성을 보기 전에 이미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말버릇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늘 뒤처졌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버릇이 그를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밑에서 평생 살 팔자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입으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사람은 그 한계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말은 생각을 가두고 생각은 행동을 묻고 행동은 인생을 제한합니다. 결국 도장 공정 문제는 다른 팀이 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팀원들이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분은 능력보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늘 피해자처럼 말해서 아무도 함께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 취급하는 말버릇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결국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성장도 하지 못하며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누구도 이끌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인생을 망치는 건 운이 아니라 자네 입에서 나온 말이야. 스스로를 작게 말하면 인생도 작아져. 그러나 그는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말은 운명을 만든다. 좋은 말은 길을 열고 나쁜 말은 길을 닫는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버릇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6가지나 확인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 부정적 예언, 남 탓, 냉소, 허풍, 말뿐인 약속, 그리고 지금 들은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이 말버릇들은 모두 겉모습은 달라도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운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나는 이 모든 말버릇의 공통된 원인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방법을 정주영 철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7가지 말버릇이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흔들고 기회를 놓치게 하고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버릇은 신뢰를 없애고 부정적 예언형 말버릇은 스스로의 기회를 닫아버리고 남 탓하는 말버릇은 성장을 가로막으며 냉소형 말버릇은 주변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고 허풍형 말버릇은 신뢰의 기초를 망가뜨리고 말뿐인 약속형 말버릇은 평판을 갉아먹고 피해자 코스프레형 말버릇은 자기 인생의 문을 스스로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말버릇들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자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말이 흐트러지고 태도가 흔들리면 말버릇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책임을 피하고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언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남 탓부터 하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냉소를 뿜어내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허풍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약속을 말로만 하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버릇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말이 바로 서고, 말이 바로 서야 관계가 바로 서며, 관계가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서게 됩니다. 나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되게 만들겠다. 방법을 찾겠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사람을 흔듭니다. 위기와 실패와 모욕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운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기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내뱉는 작은 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라는 말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해보자라는 말로 미래를 열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로 신뢰를 쌓습니다. 말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7가지 말버릇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태도이고, 태도는 운명이다. 말버릇을 바꾸면은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겠다, 방법을 찾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쌓이면 사람에게 신뢰가 붙고 기회가 따라오며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안 된다, 못하겠다, 왜 나만 같은 말을 반복하면 눈앞의 길도 스스로 지워버리게 됩니다. 같은 하루인데 어떤 말로 채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생애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말은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하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인생은 더 무거워지고, 남 탓을 하는 순간 가능성은 더 멀어지고, 냉소하는 순간 관계는 더 건조해지고, 허풍을 부리는 순간 신뢰는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말을 하면은 태도가 바로 서고, 해보겠다는 말을 하면은 길이 열리고, 끝까지 가겠다는 말을 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이고 인생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느냐에 따라 배의 항로가 달라지듯 말 한마디가 사람의 여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버릇도 결국 입에서 시작되지만 인생을 다시 세우는 말도 역시 입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운명을 흔드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좁히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넓히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